그날 그녀가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자에 앉은 여자가 배를 감싸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숨소리가 얕고 떨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숨겨진 아이와 그 아이의 심장을 살린 한 남자, 바로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아이를 낳으려 한 여자, 그리고 수술실에서 마주친 전 남편. 그는 그녀의 아이의 심장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수록 병원 복도의 공기는 더 눅눅해졌습니다. 한서윤은 퇴근 후 구급실 근처에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환자의 신음, 기계음, 피 냄새가 뒤섞여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환자의 들것을 밀며 간호사를 도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한서윤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김선의 수간호사의 말에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다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평온했지만 눈동자에는 지독한 피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난 6개월 동안 쉼없이 일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전 남편 정도연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지우듯 작은 지방 병원으로 옮겨와 이름 없는 하루들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그녀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무실 의자에 앉은 서윤은 의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12주 차입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수치상 명확합니다.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 마지막으로 도연을 만난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술 기운에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던 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헤어진 새벽. 그날의 기억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비 냄새가 짙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호등 아래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가방 안에 진단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임신 12주. 그 한 줄이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사실을 도연에게 알려야 할까? 그녀는 잠시 멈춰섰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나와 끝났어요. 입안에서 새어나온 독백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외딴 시골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조용히 낳고 아무도 모르게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길가의 국화, 논뚝길,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낡은 간판 하나, 한빛 산부인과.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은 오래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는 낡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원장과 수간호사 김선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선 환자보다 사람 먼저 챙기는 게 규칙이에요. 그 한마디에 서윤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숙소의 좁은 침대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배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려 복부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다 지켜줄게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 밖으론 별빛이 가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여자로서,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인간으로서.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몇 달 뒤 예정보다 빠른 진통이 시작될 때 그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남편 정도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는 그녀의 아이의 심장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한빛 산부인과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병원 창문 틈을 스치며 싸늘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서윤은 접수대에 서서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희미하게 흐려졌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다 그만 넘어질 뻔한 그녀를 김선희 수간호사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숨이 가팠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병원을 위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통이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배가 단단히 뭉치고 이따금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복부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기도 하고 뱃속 아이에게 하는 기도 같기도 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병원에서는 정기 검진 결과를 보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체중도 급격히 줄고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을 줄이고 안정해야 해요. 당신 몸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며칠만 더 버틸게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쓰러지면 그 순간 자신과 아이 모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병원에는 새로 부임한 응급의학과 의사 박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젊고 진지한 그의 표정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첫 인사 자리에서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간호사님, 임신 중이시죠? 근무 스케줄이 너무 과하네요. 서윤은 무심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병원이라 다들 서로 메워야 하거든요. 박지훈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윤의 걸음걸이를 따라가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커지고 천둥이 병원 천장을 울렸습니다. 서윤은 숙소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통증에 숨을 삼켰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날카롭고 깊은 통증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휴대폰을 잡았지만 손끝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희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윤은 이미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김선희는 급히 산부인과 팀을 호출했습니다. 수술실이 준비되는 동안 병원 안은 전쟁터처럼 바빴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고 간호사들이 손을 소독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박지우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히 본원에 연락했습니다. 환자 상태 불안정, 심박수 저하, 출혈 위험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불안정했고 외부 도로는 폭우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헬기를 부르세요. 본원에서 전문의가 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헬기의 회전음이 병원 옥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창문 밖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조명 사이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본원에서 파견온 흉부외과 부장입니다. 환자 상태 보고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너머로 드러난 눈빛에는 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브리핑하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자명 한서윤 35세, 임신 8개월, 조기 진통 및 합병증 위험. 그 순간 손끝이 멈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한서윤? 그는 속으로 되뇌며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공기는 숨이 막히듯 긴장되었습니다. 서윤은 마취가 시작되기 전 흐릿한 시야 속에서 수술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누군가의 눈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효가 몸을 잠식했고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수술실 한편에서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쳤습니다.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B- 소리를 내며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도이의 장갑 낀 손이 메스를 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 박동 유지시켜.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김선희는 두 손을 모은 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빗소리만 병원 지붕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는 운명의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살려내려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수술실의 조명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전멸하며 응급수술의 긴박함을 알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기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생명의 경계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흉부외과 의사 정도연은 손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 환자의 이름을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한서윤. 그가 한때 사랑했고 또 잃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과거의 남편이 아닌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였습니다. 모든 감정을 잠시 접어둔 채 그는 수술 장갑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진행되자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를 내며 울렸습니다. 서윤의 복부가 열리고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보조 간호사가 도연에게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산모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 메스를 쥔 채 차분하게 말했다. 수액 압력을 올리고 흉부 진동을 최소화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면은 폭풍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스크 아래에서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놓치지 마. 반드시 살려야 해. 밖에서는 김선희가 복도에 서서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버텨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지훈 역시 수술 영상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심장 수축 미약 태아 산소 포화도 70% 이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그녀의 속삭임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기압 조정 완료했습니다. 심장 박동 42, 39, 35. 기계의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집중했습가 그는 수술 도구를 집어들고 심장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계음이 끊겼다가 다시 미약하게 신호를 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비.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심장 자극 패드를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패드를 건네자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나, 둘, 셋. 전류가 흐르며 서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심장 모니터에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박동 돌아왔습니다. 58, 63 안정세로 복귀합니다. 보조의사가 외치자 수술실 안의 공기가 터져나가듯 풀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도연은 손을 내린 채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됐어, 잘 버텨줬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료진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아 호흡 확보하세요. 곧 인큐베이터로 옮깁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뱃속의 작은 생명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몸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혈압이 계속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혈액형 일치 확인됐습니까? 예, 산모는 AB형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검사 결과 O형으로 보입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조합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진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끝났습니다. 의료진들은 지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서윤은 창백했지만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치 오래된 눈물이 마른 자국처럼 흐릿한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그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김선희가 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산모는 괜찮습니까?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잘 견뎌줬습니다.
아이도 무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는 꼭 살아야 했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술복 아래 젖은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직도 서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수술실을 나온 그는 복도의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잊지 못한 여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하네요. 복도 저편에서 박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김선희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살았어요. 당신 아이 살아났어요. 그 순간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생명은 단순한 의학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병원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퍼진 빛이 수술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응급수술이 끝난 직후 산부인과 병동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했습니다. 정도연은 수술복 위에 걸친 가운의 단추를 잠그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로가 온몸에 쌓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손이 한 생명을 붙잡았고 또 한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떠났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기억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 한서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취가 덜 풀린 그녀의 손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는 김선희 수간호사가 조용히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말없이 환자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혈압 안정, 호흡 정상, 출혈 없음. 그는 중얼거리며 수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차트 맨 아래로 내려가자 손이 멈췄습니다. 혈액형 AB형, 태아5형.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AB형 산모에게서 O형 아이가 나올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의사로서 익숙한 사실이지만 지금 그 공식은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불가능해야 할 조합. 그렇다면 이 아이의 혈액형은 누구를 닮은 걸까? 그는 숨을 삼키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복도를 나와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몸이 호흡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작은 파형이 삐하며 생명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의 얼굴에는 서윤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작은 코, 가느다란 턱선, 그리고 입술의 모양까지. 그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6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그날,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끝이 다가온 걸 서로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로를 위로하듯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서윤의 연락처를 지웠고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고 그 옆에 자신과 같은 혈액형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기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김선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산모가 깨어났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를 보러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기계의 일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서윤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아이 괜찮나요? 김선희가 다정히 대답했습니다. 무사해요. 기적처럼요. 당신도 아주 잘 견뎌줬어요. 그 대화가 도연의 귓가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건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는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이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눈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이가 있는 쪽을 찾았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 있죠? 김선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빛이 한 줄기 들어왔고 그 문틈 사이로 도연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슴에 품은 채 병실 밖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일까? 그는 의사로서 판단해야 했지만 한 남자로서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흰가운 자락을 흔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햇살이 떠오르는 하늘 아래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그리고 그 시각 병실 안의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려낸 그 의사가 바로 떠나보낸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었던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복부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멀리서 다시 들려온 기계의 박동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분명 생명의 소리였지만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멈춘 병원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이어졌던 폭우가 그친 뒤 공기에는 흙냄새와 소독약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한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은 낯선 기계음 속에 눕혀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자 창가에 놓인 화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새로 두고 간 듯 흙 위에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수액이 연결된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깨어났네요. 많이 놀랐죠? 서윤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그녀의 첫마디에 김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태아 심장이 멈출 뻔했는데 담당 의사가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담당 의사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 본원에서 긴급히 내려오신 흉부외과 부장이었어요.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선희는 감탄하듯 말을 이어갔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본원 흉부외과 부장? 그 이름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쩐지 낯익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복도 끝 정도연은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의 호흡은 불안정했지만 기적처럼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허공을 움켜쥐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강하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손끝이 유리 위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차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거기엔 다시 붉은 펜으로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액형 O형태아. 그 순간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회진 준비 중이십니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 네. 곧 갑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박지훈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 수술 영상 검토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환자분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도연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박지훈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언가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선생, 의사는 감정이 아니라 손끝으로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단호히 말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병실 문 앞 도연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고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수술복 대신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도연도 그녀를 바라봤지만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그날 당신 수술을 맡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엔 수천 개의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서윤은 눈을 내리깔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분노와 혼란이 섞인 한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지만 그때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모으며 말했다. 당신과 아이 모두 위험했어요. 그 말에 서윤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아이요? 당신 아이도 봤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했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도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류엔 내 이름이 있었지만 당신이 이미 사인한 걸 받았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아이를 가진 것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의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였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후회와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김선희가 문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라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안심해요. 당신과 아이 모두 괜찮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아이를 보러 가고 싶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올려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운명은 잔인하네요.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 위에 떨어져 둥그런 자국을 남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손에 쥔 차트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의 이름과 O형으로 적힌 아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조용히 접어가온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피할 수는 없겠군요.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의 복도는 유난히 길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다시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빛 산부인과의 하얀 복도는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의 속삭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낯선 정장의 발소리들. 작은 시골 병원이 단숨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단 한 장의 익명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사적 관계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 그 문장은 곧장 본원으로 전달되었고 조사팀이 급히 파견됐습니다. 그날 아침 정도연은 회의실 앞에서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며 웅성거렸습니다. 본원부장이 환자와 연관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술 당시 의료윤리 위반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귓가에 수많은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편 병실 안 서유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한 숨결이지만 아이의 체온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볼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선희가 급히 들어와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서윤 씨, 밖이 시끄러워요. 잠시 조용히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팀이 왔어요. 도연 교수님 건으로.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요? 김선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본원에서 파견된 조사위원 3명이 병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연은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단단히 깍지 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보고서와 수술 기록, CCTV 캡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도연이 인큐베이터 앞에서 서윤의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부장님,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조사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근무 종료 후였습니다. 공식 절차가 아니었죠. 위원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병원 내 윤리 규정 제3항 환자와의 개인적 접촉 금지. 알고 계시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네. 회의실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박지훈이 자리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은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위원은 그를 향해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왜 환자와의 관계를 숨기셨습니까? 수술 중 산모의 이름을 보고도 교체하지 않았죠? 순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을 보고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위원장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환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예. 그 환자는 제 전 아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속삭임과 놀란 숨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혼란이 생길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이내 표정을 굳히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곧 면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복도 한편에서 서윤이 김선희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들어가야겠어요. 김선희가 말렸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이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냉정히 말했다.
당신은 환자일 뿐입니다. 지금은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는 자리예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아이의 생명을 살렸어요. 어떤 오해도, 어떤 비난도 그 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윤 씨.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이에요. 내가 침묵한 탓에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조사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도연 부장은 직무정지입니다. 추가 조사를 본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남은 무언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도연 교수님, 병원 측은 면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부부셨나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한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짧은 대답은 기자들 사이에서 회오리처럼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원 정문을 걸어나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윤은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지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문득 창문 너머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울음은 생생하고 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줄 차례예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휘날렸습니다. 그날 병원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가 처음으로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두 사람의 붕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희망의 소리처럼 맑고 힘찼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의 첫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빛 산부인과 앞마당에는 개나리와 매화가 함께 피었고 찬바람은 어느새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잠시 도연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신문과 뉴스의 관심은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이름은 잃었지만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보건소, 낡은 간판에 무상진료라고 적힌 하얀 글씨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하루 3번 그는 병원 대신 낡은 진료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사람의 체온을 느끼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대기실에는 농사일로 손이 거칠어진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작은 화목난로가 방안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료 기록을 넘기며 환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절히 부축하며 앉혔습니다. 요즘 어지러움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생님 덕에 이제 밭에도 나가요. 젊은 사람보다 나아요.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난 뒤 도연은 낡은 진료소 뒤편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이 봄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윤의 아이 출생 기록이 담긴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서류였습니다. 그 위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태아 혈액형 O형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리 퍼졌습니다. 그때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문턱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소문을 들었어요. 도연 씨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도연을 꼭 닮은 눈빛. 그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말없이 다가가 조심스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인가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잘 웃어요. 그리고 당신을 닮았어요. 진료소 안에는 오직 아이의 숨소리와 봄바람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용서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았어요. 당신이 떠난 게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여전히 부족해요.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렇지만 당신은 아버지로서는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의 품에 들어온 작은 몸이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 하나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하네요.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둘 다의 기적이에요. 그들의 눈빛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오직 세 사람만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왜 다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지난 세월의 눈물을 모두 녹일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김선희가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다들 찾았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야 다시 만났네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희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 울고 웃을 일만 남았네요. 세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진료소 안의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아이와 함께. 그 말에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손등 위로 스며들며 따뜻한 빛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들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소 앞 들녘에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도연은 서윤과 아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의 손가락을 잡았고 그 온기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다시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손이 아직 따뜻하잖아요.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이별의 끝에서 마침내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운동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하늘 위로 흩어졌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켠 건강검진 봉사라고 적힌 천막 아래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세월이 흘러도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연, 이제는 복귀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다음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자, 심장 박동 한번 들어볼까? 아이의 작고 맑은 웃음소리가 청진기를 타고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반대편 벤치 위에서 한서윤이 도시락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옆에는 아이가 책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다. 서윤은 놀라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해, 아빠 일하잖아.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달려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은 청진기를 한 손에 든 채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의사 무서운 거 아니지? 응, 나도 크면 아빠처럼 사람 살릴래. 그의 웃음소리에 서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상자 뚜껑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그들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미움으로 얼어붙었던 하늘이 이제는 눈부신 희망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떨림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먼 곳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아이의 웃음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잠시 뒤 학교 담장 너머에서 김선희가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둘 다 여전하네. 아이는 훌쩍 컸고, 선희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제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 것 같네요. 세 사람은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 너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소리, 그때 병원에서 듣던 심장 모니터음보다 훨씬 좋네요.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죠. 사랑의 소리.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운동장은 한적했습니다. 서윤은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술 기록, 사본과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신생아 인큐베이터 옆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도연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진, 도연 씨가 몰래 남긴 거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 아이가 살아난 이유는 의학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는 걸. 노을이 운동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도연의 손을 잡고 또 서윤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긴 세월의 상처가 완전히 봉합된 듯 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겠죠. 그럼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시작 앞에 있으니까요. 아이의 웃음이 노을빛 사이로 퍼졌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김선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예쁘네요. 그러네요. 저 별처럼 우리도 빛났으면 좋겠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고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워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은 흩어졌고 남은 것은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료소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속 아기와 그 옆에서 눈을 감은 서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스스로의 다짐을 적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건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었고 들판의 귀뚜라미 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아래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